네, 바로 이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79분 CCTV 육성 공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뭐, 어제 오늘 많이 들으셨죠? 나 검사, 27년 했다고, 얘 검사 해봤어? 뭐, 이런 추태를 부렸다라는 얘기죠. 추태를 부렸다. 예. 추태가 아주 심각해요. 예, 정말 이 인간은 왜 이런 수준일까? 자, CCTV를 열람했는데 79분 분량 KBS가 해당 영상에 담긴 윤석열의 육성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 법사위 소속의 모 의원실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CCTV 기록은 총 24분 분량이었다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잠깐만, 79분 CCTV라고 나와 있는데 1차 영장 집행은 24분이구나. 자, 의원실 보좌관이 재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달 1일 1차 영장 집행에서 특검이 제시한 체포영장 부본, 즉 사본을 내던지고 체포를 거부하다가 들어 누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후 내게 말 시키지 말고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말을 4분여간 반복했습니다. 나한테 말 시키지 말고, 변호사랑 얘기를 하란 말이야. 야, 나한테 말을 시키지 말고, 변호사랑 얘기를 하란 말이야. 이거를 4분여간, 이 새끼는 말을 할 때도 원래는 59분씩 떠드는데, 이런 말을 할 때도 윤석열은 4분여간 반복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어제 YTN 라디오 나가서 자기 검열을 엄청 했다고. 불교 방송 나갈 때도 그랬고 평화 방송 나갈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지상파 라디오는 자기 검열이 돼요. 나도 내가 내란 속에 윤석열이라고 뱉어놓고, 내가 늘 유튜브에서 윤석열을 윤석열 씨라고도 안 부르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도 안 부르고 윤석열 이 새끼, 윤석열 이 인간, 윤석열이가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개편한 YTN에 똥 뿌릴 뻔했잖아요. 이미 내란 속의 윤석열을 포함하여 아무튼 뭐 지상파의 온갖 불편러들이 다 듣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4분여간 내게 말 시키지 말고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말을 4분여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들을 했다고 보좌진은 전했습니다. 물리력 사용하지 마. 진술 거부할 사람을 뭐하러 조사를 하나? 이랬고, 당신 검사 해봤어?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 닫아요. 이 지랄 했다는 겁니다. 자, 교도관이 다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물러났다가 잠시 후 체포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눈을 감고 침묵했고, 당신네랑 그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든가 알아서 하라고. 아주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태도죠. 전직 대통령이라는 거를 잊고 사는 사람이고, 염치가 없고 원래 좀 뻔뻔하기 때문에 지가 뭘 했던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다. 교도관은 앉아서 이야기하면 될까요? 라며 윤석열을 계속 설득했다라고 한다. 그러나 8월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윤석열의 강한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특검은 일주일 만인 지난달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습니다. 2차 체포영장은 집행 당시 CCTV 기록이 55분 분량입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은 1차 집행 당시보다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차 집행 당시에는 수의를 입고 있다가 탈의했지만 2차 집행 때는 속옷 차림이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집행도 속옷 차림이었다. 1차 집행 때는 수의를 입고 있다가 벗었는데 2차 집행 때는 들어가 보니까 윤석열이 속옷 차림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만 보면은 윤석열은 부끄러운 거를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구치소 내에도 나름의 매뉴얼이 있고 복장을 단정히 갖춰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는 이미 이런 특혜가 누구로부터 내려가고 있었다?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목들도 다 징계를 하거나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뭐 저는 생각해요. 별게 아니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은 책임을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 집행 때는 오히려 더 심하게 들어가자마자 봤더니 팬티바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의원실 관계자는 윤석열이 책상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난 이 대목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윤석열은 눈이 실명 위기라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실명 위기에 있는 저의 눈가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눈이 뜨이나? 실명 위기인데 성경은 또 보이나 봐요. 책상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교도관이 체포영장을 읽었지만 쳐다보지 않았다. 방에 빈 종이상자가 있었다. 윤석열은 내가 거부하는데 영장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 말이야,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겁니까? 이 강제력을 행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특검팀에서 윤석열에게 옷 좀 입어라. 지난번처럼 언론 보도될 수 있으니 옷 좀 입고 얘기하자. 대통령이었던 분의 이런 모습은 후배 보기에도 안 좋다.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윤석열과 일단 옷 입고 나오라는 특검팀의 실랑이가 반복됐다고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후 윤석열은 바지부터 입고 수의 상의를 착용한 이후 스스로 방에서 나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잖아. 이랬더니 교도관이 옆에서 가고 싶은 데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아주 순진하게 대답을 했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을 호송차로 데리고 가려는 상황을 알아채고는 이동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며 내 몸에 그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라고 발언을 했다는 거죠. 결국 윤석열과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수감자들의 호송을 담당하는 출정과장 집무실에서 만나게 됐고, 윤석열은 변호사에게 강제력이라는 거를 행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대목이 웃겨요. 최순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최순실도 스스로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특검의 기소 대행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후배 검사들이 기소하기에 내가 봐줬더니 후배들을 봐줬대요. 후배들을 봐줘서 특검의 기소 대행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의 기소 과정이나 수사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일일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내가 후배들 봐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웃겨요. 최순실이 윤석열이랑 같이 버팅기다가 강제 집행을 한 게 윤석열이거든요. 최순실이 버팅기다가 최순실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한 게 윤석열이에요. 스스로 구치소에서 나왔다라는 게, 그러니까 네가 네 발로 나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는 최순실 케이스하고는 마치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무법지대죠. 무법지대예요. 자, 교도관들이 영장을 집행할 테니 변호사들은 나가달라 라고 요청을 했지만 윤석열 측 모 변호사는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며 판례에 따라 영장 집행 중이라도 접견 중에 체포하면 위법이다. 일단은 접견실에 나왔기 때문에 접견실에서 체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일단은 이 변호사도 있잖아요. 이 변호사 대충 누군지는 눈에 그려집니다만은 이 변호사도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사법부가 발부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불응하면 물리력을 사용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판례에 따라서 영장 집행 중이라도 접견 중에 체포하면 위법이다. 이 접견도요. 영장 집행 당일에 일부러 접견을 걸어놨어. 이것도 전략이었겠죠. 이런 전략을 다 짜놓은 거예요. 윤석열이랑 다 짜놓은 거였습니다. 변호인 측도 당연히 계획적인 거죠. 그래서 접견 중에 체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접견 중에 체포하는 게 위법인 게 우선일까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우선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져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제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겨봐야 저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사법부를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라는 건 변호사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기결수가 아닙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입니다. 이러니까 특검보가 스피커폰 통화로 직원들에게 자 이제부터 물리력 행사합니다. 팔짱 끼고 자 그리고 변호인이 거기 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변호인 조력을 방해하는 겁니까? 교도관들이 변호사들은 나가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변호사가 입회를 하질 않아요 보통. 제가 이게 뭐 이제 교도관분들이나 변호사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특히 구치소 내에 있을 때는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어요. 접견실까지만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이 접견 공간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지. 지 발로 걸어 나와서 접견실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것도 아마 의자에 앉아서 뭉개보자라는 그런 계획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의원실에 따르면 교도관들이 다시 체포 집행을 시도하자 윤 전 대통령 윤석열은 의자 다리를 붙잡고 버티며 하지 마라! 하지 마!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항의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이죠. 원래 윤석열이 독방에서 순순히 걸어 나와서 접견실까지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거기에 의자가 있는 거지. 윤석열의 독실에는 의자가 없어요. 이런 다리 있는 의자가 없다고. 근데 여기까지 걸어 나와서 접견실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력을 받으면서 체포 영장을 불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방에서 걸어 나와서 별도의 공간에서 이런 목리를 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것도 사실 일종의 특혜죠. 윤석열에게 주어진 특혜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의자째로 옮겨서 시도를 하려 하자 윤석열은 양손을 맞잡고 의자에 몸을 밀착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교도관들은 신용만 하고 그만뒀다. 특검보 지시로 집행이 일시 중단됐고 10분간 변호인을 접견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후 윤석열이 공직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시켜서 되겠느냐라고 했고 특검보는 전화로 양팔 붙잡고 다치지 않게 집행하라고 다시 지시했고 교도관들이 의자째 들어 옮기다가 1m 못 가서 그만뒀다라고 전했다. 윤석열은 벽 방향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10명 지금 몇 명 있습니까? 10명이 한 명을 못 드러냅니까? 3m씩이라도 데려오세요 라고 특검보가 지시를 했고 내가 27년을 했는데 내가 검사를 27년을 했는데 합법적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어요? 이게 지금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이고요. 수용자 몸에 손댄 것은 건국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구라죠. 예. 왜냐하면 지들이 원래 다 순순히 나오고 순순히 안 나오면 손을 대죠. 이것도 구라입니다. 자, 나오면 사복을 드립니다. 동선 특성상 외부 노출도 안 된다. 출석을 권유드린다. 변호인과 상의해달라. 충분히 상의했다. 난 못 간다. 알아서 하시길 바란다.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표정이라는 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의원들의 표정이 안 본는 삽니다 수준이었어요. 어제
이거를 이제 그 구치소 앞에서 발표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겠죠. 장경태 의원 표정 보십시오. 장경태 의원. 아, 짜증이 나는. 보고 나왔는데 기분이 더러워. 이런 장면을 보고서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다들 이제 표정이 좀 많이 무거운 그런 표정입니다. 구치소 앞에서 이제 약식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특히 장경태 의원의 표정이라는 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짜증도 나고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사실을 알려드린다는 게 좀 부적합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19초짜리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19초짜리 우려했던 그 영상 유출이 있었죠. 예.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한국경제가 우려하던 일 발생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구치소 영상 유포 확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네. 쭉 내려가 보면 윤석열로 보이는 윤석열로 보이는 사람이 저기 안에 들어가 앉아있고, 처음에는 제가 어제 12시 반쯤에 대한뉴스 하던 시기에 팟빵 대한뉴스 하던 시기에 이 영상이 막 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송 중에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이때 보고 옆에 있는 정필승 변호사하고 양재열 변호사하고 같이 보면서 이 영상이 실제 AI 뭐 이제 뭐랄까 재생성 기능인지 아니면 뭐 합성인지 뭐 편집인지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너무 흐릿흐릿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의 아랫단에 이제 TV가 있는데 TV에 연합뉴스 TV가 틀어져 있거든요. 근데 연합뉴스 TV의 화면이 9월 1일자 화면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의원들이 구치소에 와서 이 영상을 열람하는 그 장면을 누가 이제 촬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요거 이제 이렇게 화면이 한 타임 넘어가면 샥 넘어가면 윤석열이 팬티 입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초가을 날씨 9월 2일 오전에 내용으로 듣는 것도 지치는데 화면까지 윤석열의 빤스를 굳이 봐야 되는가. 이 김문수의 빤스를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만 이 주제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뭐냐? 뭐야 이거 왜 안 지워져? 자, 윤석열 측 변호인은 거짓말을 했다. 영장 집행 과정 중 윤석열이 의자에서 영장 집행 과정 중에 윤석열을 강제 인치하는 과정에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뭐 이런 언급이 있죠. 가혹한, 마치 대단한 인권 탄압이 있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었고 심지어 윤석열 스스로 걸어 나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무슨 교정 과장 뭐 거기까지 걸어 나왔다라는 거죠. 접견실인지 뭔지 교정 과장실인지 뭐 그쪽으로 나와서 출정실인지 뭔지 거기까지 나와서 걸어 나왔고 의자를 활용해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 속옷 차림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 내용이 나와봐야 좋을 게 없는 쪽은 윤석열 쪽이죠. 예. 이미 언론 플레이는 신나게 했는데 어제 우리가 의원들로부터 확인받았던 내용은 사실상 뭐였다? 대부분 거짓말이었다. 어떤 인권 탄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굉장히 완곡하게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 변호인이 그때 정말 뭐랄까 지롤을 했어요. 단군 이래 최초고 뭐 어쩌고 막 이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거죠. 정말 이런 표현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연병하고 있었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연병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딱 적절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최소한 어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저는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기만했다라고 보고요.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고 제가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수의 교도관들을 실제 취재를 해보면 이런 일은 처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출정을 나가는 걸 거부하는 피의자는 없어요. 왜? 수사기관이 부르면 순순히 나와요.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체포를 얼마든지 해서 혹은 강제 인치를 시켜서 조사실에 앉아있게 만드는 것까지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순순히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순순히 나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저는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윤석열도 문제가 있죠. 윤석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윤석열이 1차적으로 문제인 거 맞고요. 다만 1.5차적, 2차적으로 갔다가 우리가 아무리 10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윤석열도 책임이 있지만 더 단호하게 윤석열을 끌고 나오지 못한 우리 법무부와 또 특검에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민중기 특검이 실제 가서 윤석열이랑 다이다이를 뜨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가서 팔뚝 보여주고 허벅지 보여주면서 정말 끌어내든지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지 이런 핑계를 듣고 싶지는 않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참 교도관 분들이 힘드셨겠다. 그리고 특검도 인간인데 힘들었겠다. 이런 공감은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법 집행은 우리나라 계급사회가 아니잖아요. 법 집행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저기에서 만약에 저렇게 으름장 놔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실제 윤석열처럼 체포되지 않고 영장 발부된 걸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치하는 건 계급사회를 방치하는 거다. 다음 체포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이건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체포영장 필요 없이 강제 인치 시도하면 됩니다. 특검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 법무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거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저는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텍스트로만 나왔기 때문이지 만약에 영상이 대중에 공개될 시 대통령 지지도의 반등이 폭이 적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이 모든 이슈가 윤석열 빤스로 몰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봐야 할 자유, 알 권리도 있지만 보지 않을 권리, 모를 권리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는 저같이 이거 그냥 그래도 봐야겠다. 윤석열이 얼마나 무도한 자인지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CCTV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내용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화제거리는 이미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 대중의 영상이 올 공개가 돼버리면 지금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지 충분히 언론을 통해 조명을 받을 내용들도 전부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가 윤석열의 빤스로 오염이 됩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에는 봐야 할 권리, 알 권리도 물론 중요한데 소수의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한민국 절대다수가 윤석열 CCTV 뭐 선정적이고 재밌으니까 보고 싶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수가 봐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지만 알 권리도 필요하지만 저는 소수의 보지 않을 권리, 모를 권리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일단 눈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빤스 장면을 굳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 망신이란 얘기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주권 정부를 살고 있는데 해외 토픽감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엑스 프레지던트가 코리아 몇 대 엑스 프레지던트인 윤석열이가 빤스바람으로 구치소에서 뭉개고 있다라는 소식이 해외 토픽감으로 번지면 사우스 코리아는 사실상 후진국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텐데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재명 대통령이 감당하거나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들이 감당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너무 답답해서 윤석열 CCTV를 다 공개하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윤석열을 무조건 끄집어내야 된다. 마찬가지로 전 막 머리 끄댕이 잡아가지고 개같이 끌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청량감이나 그런 통쾌함과는 별개로 이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원하는 일, 윤어게인 집단이 원하는 일 아닐까? 왜냐 이거는 왜 그런 거냐? 땔감이 없는 현재, 땔감처럼 그들한테는 지금 전한길이나 장동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하면서 땔감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흠잡을 게 그닥 많이 없고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뭔가를 떡밥처럼 던져주기가 던져줄 게 많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영상을 공개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윤석열 메시아, 인권 탄압의 희생양, 피해자, 윤석열을 구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어그로를 끌 수도 있어요. 예. 요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제 생각을 쭉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CCTV 공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저한테 결정하라고 하면, 안 하는 쪽이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종편에서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댈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윤석열 쪽 변호사들과 윤 어게인 집단이 뭘 하겠어요? 야, 세상에 인권 탄압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영상을 공개를 하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나도 사실은 윤석열 CCTV를 보고 싶다. 하지만 원색적인 아이템이고 선정적이어서 이게 유튜브와 종편을 뒤덮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검찰개혁에 대한 공론화, 강릉 가뭄 이슈, 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들, 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을 고려하자면 안 하는 게 맞다. 예, 윤석열 CCTV 하나 가지고 요렇게럼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이제 다음 주제로 좀 잔잔한 이슈들로 좀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